전라남도가 한평군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발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유치를 주장해온 한평군을 물러서게 할 명분을 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6개 대학이 한자리에 모여 전남 균형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인도 곳곳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 킥보드와 공유 자전거가 장애인들의 통행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제374회 전남도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11일 동안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라남도가 한평군에 2040년까지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지역발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유치를 주장해온 한평군에 물러서게 할 명분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전남지사와 한평군수는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나란히 단상 위에 선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상익 한평군수. 지난주 한 차례 연기되며 그 배경에 의문을 낳았던 한평 미래지역발전 비전 발표식이 열렸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한평군에 오는 2040년까지 1조 7,100억 원을 투자하는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밸리와 한평만 관광개발, 글로벌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한평군을 일자리를 갖춘 미래형 배후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SOC 강화와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종합 레저 스포츠타운 조성 등 전 분야의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한평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의 판을 바꾸는 서남권 대도약의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한평군이 제안해온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동안 한평군은 광주 군공항 유치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전라남도와 이견을 보였던 상황. 전라남도가 무안군의 군 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주장해온 만큼 사실상 한평군은 군공항 이전 문제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익 군수도 연말로 예정된 군공항 유치 여론조사 등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군민들과 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무엇이 한평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거를 국민들하고 수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할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는. 앞서 고흥군이 군공항 유치 의사가 없음을 공식 밝힌 데 이어 한평군도 전라남도와 사실상 협의점을 찾겠다는 뜻을 드러내면서 이제 시선은 다시 무안군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은 22개 시군 가운데 16개 군이 소멸 위기에 놓이는 등 지역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내 지역별 불균형이 심한데요. 목포대와 동신대 등 지역 6개 대학이 한자리에 모여 전남 균형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200만 명에 달했던 전남 인구는 20여 년 만에 183만여 명까지 줄었습니다. 전남 내 동북권과 서남권, 중남권 등 권역별 인구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자리 수도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균형 발전을 말하고 있지만 국내는 수도권, 전남은 동북권에 각 분야별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역 6개 대학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남의 인구 소멸 등 지역 현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제시와 동서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회에서는 균형 발전을 위해 대기업들의 본사 지방 이전 확대와 안정적인 거주처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전남에서도 동북권이 아니라 전체 지역에서 특히 서남이나 중남 이러한 지역에서도 동북권과 마찬가지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그래야 앞으로 전남이 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천연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기업 유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기업에게는 땅이 필요하고 자기들을 지원해주는 지원책이 필요하고 그럼 거기 가서 자기들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를 정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또 인접시군과의 협력, 그리고 공모사업의 저발전 지역 우선 배분 등 전남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전라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 행사 참여 교사들 징계하지 않겠다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에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한국교총 전남지부와 전교조 전남지부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들도 교사의 정당한 권위를 바로 세우고 학생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교육 멈춤의 날인 어제 전남에서는 1,400명의 교사가 연가와 병가를 냈고 추모제에는 1,100명의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했습니다. 제374회 전남도 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11일 동안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 사항을 묻는 도정 교육행정 질문과 함께 도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또 전라남도 인구 감소 지역 지원 조례안 등 78건을 안건을 심사하고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인도 곳곳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 킥보드와 공유 자전거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인도를 가로막거나 쓰러져 있는 경우가 많아 특히 장애인의 보행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목포 평화광장 인근 인도입니다. 인도 한가운데는 물론 인도 곳곳에 전동 킥보드와 공유 자전거가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습니다. 주로 다니던 길을 기억해서 걷는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갑자기 생긴 이들 전동 킥보드들은 위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있네요. 바로 이거 뭐야? 이게 뭐지? 이건 자전거예요? 이게 자전거인가? 근데 이런 것도 내가 가는 길에 따기로 돼 있었잖아. 전동 킥보드는 발에 걸리기 쉬운 낮은 형태라 시각 장애인의 보행에 더욱 위험합니다. 인도에 설치된 시각 장애인용 점자 블럭을 아예 가로막아버린 공유 자전거도 있습니다. 위험할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몸이 아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깜짝 놀라죠. 몸이 곤두서죠. 몸이 불편해 전동 휠체어를 타는 이들도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 특히 좁은 인도에 전동 킥보드 등이 세워져 있을 경우 오도 가도 못하고 결국 도로로 내려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동 킥보드를 들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뒤돌아가서 경사로 있는 데를 찾아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일이. 최근 이용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전동 킥보드와 공유형 자전거. 누군가에게는 편리한 이동수단일 수 있겠지만 아무렇게나 방치할 경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사거리에서 동시에 좌회전을 하다 보면 유도 차선을 넘어 차선을 바꿀 때가 있죠. 그런 차량들만 노려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내놓고는 보험금을 타낸 사기단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 도심의 한 사거리. 1차로에 서 있던 승용차가 신호를 보고 좌회전을 합니다. 서서히 회전하면서 2차로로 이동하려는데 뒤따르던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보험 처리 결과 승용차 운전자의 차선 변경 위반, 결국 90% 이상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정이 나와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에게 합의금 1,600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보험금을 노린 사기범들이었습니다. 1, 2차로에서 동시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를 물색한 뒤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차로를 벗어나는 차량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범행 전 교차로 주변을 사전 답사한 이들은 차선을 벗어나는 차량이 나타날 때까지 2차선에서 수차례 좌회전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통법규상 1차로에서 좌회전을 했다면 1차로로 진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노렸습니다. 우측으로 차가 조금씩 밀리거든요. 그래서 밀리거나 아니면 우측 차선으로 2차선으로 들어가는 찰나에 이제 2차선에서 오던 혐의자들이 그대로 속도를 내서.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광주와 대구를 포함해 전국을 돌며 65차례에 걸쳐 6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사기 행각을 들키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피해자들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쌍방합의로 종결 처리한 교통사고 가운데 1년 사이 3차례나 피해자였던 일당 중 1명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기록 검토 과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반복된 교통사고 피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교통사고 기록상 나왔던 의심되는 정황들을 집중적으로. 검찰은 주범인 23살 양모 씨 등 범행을 주도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보험 사기 가담자 7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포스코가 장사 55년 만에 첫 파업 갈림길에 섰습니다. 노사는 올해 임금 단체 협상을 20차례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노조는 찬반 투표 등 절차를 밟고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임단협에 나서 20차례 교섭을 벌였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과 조합원의 자사주 100주 지급, 성과 인센티브 제도 신설 등을 요구했습니다. 양측은 석 달간 마주 앉아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노조는 최근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직원의 최근 5년간 평균 임금 인상률은 2.1% 수준. 여기에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1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도 자극이 됐습니다. 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사측이 제시안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합니다. 좀 무성의한 대답으로 차후에 주겠다. 빠른 시일 안에 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날짜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주실 수 있냐. 하지만 그 날짜를 정확히 말씀을 안 해주셨고요. 그래서 좀 그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의 교섭은 좀 불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포스코는 노조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향후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김학동 부회장은 모든 임직원의 이메일을 보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를 정해놓은 것처럼 빠르게 진행된 임단협 흐름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급 찾을 시 막대한 페널티를 맞을 수 있다며 구성원 설득에 나섰습니다.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조는 6일과 7일 광양과 포항에서 연이어 쟁의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파업 여부와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만약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파업이 결정되면 포스코는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오늘 새로 확장 이전한 옛 홍익 상호 신용금고 빌딩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이용 장애인들과 박우량 신안군수 등이 참석해 2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늘 기념식에 이어 내일은 전남도 의회에서 장애인 권익 옹호 체계의 성과와 현안, 과제 분석 등에 대한 토론회를 갖습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완도 지역 광어 폐사 규모가 15어가 25만 마리로 전체 광어 양식의 10%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남해 동부 해상의 고수온이 해소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 고흥, 해남 북일 등 전남 남해 중동부 해역에는 28도 이상의 고수온대가 유지되고 있어 어류와 양식어장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완도군은 피해 어가 가운데 재해보험 고수온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5개 어가는 심사를 통해 해수부에 복구비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저온 피해를 입은 배 재배 농가와 사과 재배 농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농작물 재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풍목별 지급 농가는 배 918개 농가, 사과 116개 농가 등 1,034개 농가로 모두 71억 원의 농작물 재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4월 이상 저온 현상으로 과일 착과 불량과 생육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23 명량 대첩 축제가 9월 8일부터 사흘간 해남과 진도 사이 울돌목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라남도와 해남군, 진도군이 공동 주최하고 명량대첩 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올해 축제는 해남을 주무대로 명량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부대 행사가 마련됩니다. 올해 축제는 해상 전투 장면이 대형 전광판에 3D 영상으로 구현되고 천여 대의 드론이 울돌목 하늘을 수놓는 드론쇼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전남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올랐습니다. 호남지바 통계청에 따르면 전남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2.83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 상승했는데 특히 수박이 30.7% 오르는 등 과일류가 폭염과 폭우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또 전기, 가스, 수도 분야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5% 올랐으며 농축수산물은 4.8% 올랐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쯤 목포시 용당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추산 1,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등과 합동특별단속을 벌여 위반 행위 어선 10척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주로 선박 검사 후 원상태를 유지하지 않거나 어선 검사 대상 선박임에도 미수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